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은 김호중에게 노래라는 탤런트를 주었습니다. 김호중은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2살, 3살 때부터 장난감 마이크를 잡고 노래 부르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파바로티를 만나기 전까지 그의 노래는 노래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음악이라는 것, 성악이라는 것이 진짜 어떤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김범수의 보고 싶다라는 노래를 듣기 위해서 그의 CD를 사러 간 가게에서 샘플로 내놓은 파바로티 CD를 보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배가 불떡 튀어나오고 수염을 기른 노인네가 성악가라고 하는 유명한 성악가라고 하는 파바로티라는 인물이었다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자라고 해서 들었던 파바로티의 네순 도르마. 그때 느꼈던 감동과 전율을 투바로티라고 하는 자서전에서 김호중은 마치 헬런 켈러가 이 손가락을 통해서 처음으로 접한 이 물의 전율을 느낀 것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때 성악이라는 것,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파바로티의 네순 도르마를 듣고 또 듣고 가사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저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파바로티의 네순 도르마를 만나기 전의 인생과 그 이후의 내 인생은 결코 같아질 수가 없었다. 그때서부터 그는 미친 듯이 노래 연습을 했고 축구를 좋아해서 체육고등학교를 가겠다는 생각 대신에 예고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신은 천재 아티스트에게 울퉁불퉁한 삶을 프로그래밍 해놓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탤런트와 함께 불운과 시련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탤런트 플러스 행운을 주기도 합니다. 김호중의 인생을 바꿔놓은 파바로티는 대기만성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마추어 테너였지만 파바로티는 대학을 성악과를 가지 아니하고 교육학과를 나올 정도로 늦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기만성형 천재로서 세계의 감동과 전율과 치유력을 선사한 위대한 테너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이 첫 번째 외도 그리고 두 번째 외도, 그의 개인 비서 만토바니와 저지른 외도로 인해서 오랜 결혼 생활을 같이 한 부인과 이혼을 하고 $3,000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4년 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 김호중이 만약에 구속되지 않았다면 7월 달에 안드레아 보첼리의 30주년 기념 로마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이미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안드레아 보첼리와 협연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같은 세계의 유명 테너들, 스팅이라든가 레이디 가가 같은 세계의 유명한 팝 가수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초대를 받은 유일한 한국인이자 아마도 유일한 아시아권의 이 아티스트였을 것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 김호중을 나름대로 좋아하고 총애한다는 안드레아 보첼리. 그는 6살 때 포도밭 농장 일꾼으로 일하던 이런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어머니가
세상과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음악뿐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보첼리에게 여러 가지 악기를 가르쳐주고 보첼리는 음악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나 신의 울퉁불퉁한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12살에 축구를 하다가 골키퍼 역할을 하다가 공을 얼굴 정면으로 맞아서 실명하게 됩니다. 그가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에는 더욱더 감동과 전율의 에너지가 담겼을지 모를 일입니다. 행운의 프로그래밍도 있습니다. 김어중이 역시 구속이 되지 않았더라면 잠실에서 같이 이 월드 유니언 아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던 세계 3대 소프라노 아디다 가리풀리나. 아디다 가리풀리나는 수년 전에 내한 공연에서 과거 플라시도 도밍고는 내한 공연에서 그리운 금강산을 악보를 보고 불렀습니다만은 아디다 가리풀리나는 악보 없이 그리운 금강산을 완전히 외에서 열창을 해서 한국 관객들에게 충격적인 감동을 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리풀리나는 어머니가 성가대의 지휘자였습니다. 복을 완전히 세트로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일찍 성악에 눈을 떴고 그래서 순조롭게 세계의 탑 소프라노의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어중이가 이 불우한 가정 환경이 없었더라면 그러면 아마도 성악에 좀 더 일찍 눈을 떴을지 모르고 폭력 세계와 연결되는 그런 불우한 시절도 없었을지 모르고 퇴학을 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부모들이 세심하게 살펴서 그가 어렸을 때 심하게 다쳤다는 발목도 일찍 고쳐줘서 지금 김어중이 발뚝을 절뚝거리는 그런 일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신이 김어중에게 설계해 놓은 울퉁불퉁한 삶이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서울구치소 1.5평짜리 독방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고시원이라고 부르는 그런 작은 원룸의 절반 정도의 크기입니다. 김어중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자신을 돌아보고 있겠죠. 그리고 음주 사고를 낸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에 씌었었는지 그 악몽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의 노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에 관한 공포와 불안과 스트레스와 걱정과 어떤 때는 체념, 어떤 때는 희망 이런 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 하나아이를 키우는 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천재적 글로벌 아티스트를 키우는데 한 사회 전체가 필요합니다. 김어중은 기소돼서 선고를 받겠지요. 그가 판사는 고민을 하겠죠. 분노에 가득 찬 세상의 여론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의 기부를 팬클럽과 같이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치유력을 전달을 했던 뮤직 닥터 김어중 그 사이에서 판사는 고민하겠죠. 저는 아름다운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각계의 탄원서가 중요할 것입니다. 아리스 팬클럽 15만 회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하겠죠. 저는 가수와 노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한 명의 아티스트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를 아는 사람들, 가수 이명웅, 그리고 그의 팬클럽 영웅시대, 그리고 원로가수 나훈아, 원로가수 남진, 이런 사람들, 그 원로 성악가들, 이런 사람들이 죄는 밉지만 합당한 처벌을 내리되 김어중이 재기해서 뮤직 닥터로
한국인을 넘어서 세계인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인물로 성장할 수 있게 재기의 기회를 주도록 탄원서를 내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상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